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지명하는 내각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이 청와대 비서관들까지 하나같이 윤석열 인사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로지 자기 주변 사람들로 가득 채워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윤석열은 일단은 지켜보자는 소리를 먼저 합니다. 이 소리는 언론이 적당히 쉴드를 쳐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너무 시끄러워지면 지명 철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지명 처리된 자는 없습니다. 국민의 비판 따위는 개의치 않겠다는 검찰 독재식 발상인 것이죠. 공직기강 비서관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검찰의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자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내정을 하지 않나, 동성애자를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하거나 일본구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지를 않나,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조선 여상의 절반은 양반들의 쾌락의 대상이라고 발언하는 자를 종교다문화 비서관으로 고집하고 있으면서 지켜보자는 말만 주구장창 해대는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 정도면 집단 인지 부조화가 아닌지 싶을 정도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성애 대통령실 다문화 비서관으로 지명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임명하는 사람의 수준 얼마나 대단할까 싶습니다. 정의당 대변인으로 근무했던 한창민 씨는 페이스북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종교와 민족, 문화와 성별에 따라 다양한 차별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검사를 버젓이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하는 대통령의 나라니 그런 반지성적 인간이 큰소리치는 것이다. 내각 비서실 국정원까지 어찌 이렇게 부서와 직책에 부적절한 인사를 잘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는지, 그것도 능력이라면 대단한 재주다. 화내는 것조차 아깝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들만 골라서 내정하는 거 정말 보통 실력은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일 아닙니다. 임기 시작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정권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검찰공화국과 언론공화국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인사들을 향한 고발 무수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논두렁 시계와 정경심 교수 PC에 검찰보다 먼저 직인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었던 SBS에서 느닷없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항상 뒤에 뭔가가 있구나 하는 의심이 먼저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SBS는 단독 보도를 통해서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 발언 외에도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대기 중에 동료 의원을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의혹 보도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의원들과 여성 보좌진, 당직자도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이 분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SBS에서 본인의 보좌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며 강력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보좌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SBS 땡땡땡 기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제보가 있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달 26일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님이 다른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있는 자리에서 농담을 하다 땡땡땡 의원은 땡땡땡 의원과 살을 부비면서 비명을 지르는 사입니다 라고 했다는 제보. 두 번째, 이외에 여성 보좌진의 몸매와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제보. 위 제보는 민보협 측에 접수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에 대한 진위 여부와 최강욱 의원님 측의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조가 이어지고 있다. 목적을 가진 공작이 아닌지 의심한다. 아래는 오늘 저희 보좌관께 도달한 문자다. 실명이 적혀 있지만 땡땡땡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26일 안건조정위 위원이 아니었고 언급된 의원들은 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국힘에 의해 심각한 대치가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저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입니다.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 계속해서 이참에 숨통을 끊겠다는 뜻인가요? 주요 법안 처리와 청문회, 선거를 앞둔 당의 입장을 생각하여 그간 지도부의 요청에 응하고 묵묵히 모욕과 비난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대체 뭘 노리고 왜 이러는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혼자서 우연히 벌이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당당히 단호하게 임하겠습니다. 라며 분노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한동훈과 윤석열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해당 매체, 해당 기자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여튼 이 최강욱 의원의 말처럼 이건 분명히 음모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누가 이러한 제보를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당 내부에서 저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특히나 지방선거 앞두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선거판을 또다시 흔들어 보겠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점 한 가지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일 때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마무리해야 합니다. 물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지만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 끝남과 동시에 최강욱 의원의 입법안으로 강력하게 진행해서 검언 카르텔을 찢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에 북한이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장거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를 겨냥한 도발입니다. 탐지된 비행거리가 360km 정도이고 고도는 90km, 속도는 마하 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도발에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강경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윤석열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즉시 안보회의에 들어가야 하겠죠. 그런데 윤석열의 안보회의 참석 소식은 없고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즉각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지적하며 규탄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우리를 겨냥한 것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이야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한다지만 단거리는 우리나라 타격이 주 목적인데 대체 대통령은 즉각 안보회의 소집하고 본인이 진두지휘해야 할 텐데 해외 순방 중도 아닐 텐데 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한단 말입니까? 김정은이 슬슬 건드려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결국은 선거 기간 내내 선제 타격 운운하고 사드 배치 운운하면서 안보팔이 실컷 하고 규탄한다는 말 외에는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 북한의 도발 없이 정말 평화롭게 경제성장하고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북한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닐런지 앞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쟁 불안이 가중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 다 빠져나가고 국내 경제 위험에 처하게 될 텐데 이번 찍으신 분들 왜 이럴 때 조용할까 싶습니다. 설마 퇴근하면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닐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